안녕하세요. 영어 공부 함께하는 채널 라플린드입니다. 오늘 English Idioms in Use Intermediate 네 번째 시간이죠. Unit 16 Reacting to what others say. 다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이디엄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ection A Complete Phrases. 표를 보시면 왼쪽에 possible stimulus 그리고 response, meaning of response라고 나와 있습니다. possible stimulus라고 하면은 다음에 응답이 가능한 앞선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운데 response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대답으로서 사용 가능한 이디엄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뜻이 옆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보실게요. I understood everything he said to me in French. I was just pretending not to. 나는 그가 나에게 프랑스어로 말한 모든 것을 이해했어. 나는 그저 안 그런 척 한 것뿐이야.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Really? You could fool me. 자, 무슨 뜻일까요? 직역을 하자면 넌 나를 속일 수도 있었네. 이런 뜻이에요. 뜻을 먼저 보실까요? You do not believe what someone says about something that you saw or experienced yourself. 당신은 당신이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해요. 분명히 그가 말하는 프랑스어를 이해 못하는 척 했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다 알아듣고 있었다고? 그때 나 전혀 눈치 못 챘어. 나 완전히 속았어.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때 You could have fooled m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리내서 하고 계신가요? 직접 발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함께 해봐요. You could have fooled me. 두 번째 보실게요. Josh adores cowboy films. 조시가 카우보이 영화를 정말 좋아해. 그랬더니 There's no accounting for taste 라고 했어요. accounting이라고 하면 회계나 격리를 뜻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설명 또는 해명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취향은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뜻을 한번 볼게요. You can't understand why someone likes or doesn't like something.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좋아해 아니면 좋아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때 There's no accounting for taste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취향은 제각각이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취향이니까 존중해야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꼭 기억하세요. There's no accounting for taste. 여기서 taste에 괄호 안에 s가 쓰인 이유는 원래는 s가 없는 taste가 이디엄의 전형이지만 여기에 복수형을 넣음으로 해서 사람 제각각마다 취향이 다양하다라는 뜻을 부각시키기 위해 s도 붙을 수 있다. 둘 다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Are you prepared to hand in your notice to stop them going ahead with their plans? Hand in your notice. 이 뜻은 사직하다, 사직서를 제출하다 또는 회사에 사직 의사를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신의 사직 의사를 회사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Yes, if all else fails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 모든 다른 방법들이 실패한다면 이런 뜻이죠. 뜻을 한번 읽어볼게요. If all other plans do not work. 만약 다른 모든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실게요. If all else fails. If all else fails. 자, 그 다음 문장. What do you think of the Labour candidates in the election?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 후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The lesser of two evils, I suppose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문장은 옆에 뜻을 먼저 보실게요. Is this the less unpleasant of two bad options?
자, 이 표현은 두 가지 선택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나마 덜 나쁜 쪽을 선택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특히 정치 이야기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만약 우리말로 하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한다 또는 최선이 없을 때 차악을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는 little의 비교급인 lesser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ittle의 비교급은 less예요. less는 부사 또는 형용사로 쓰이고요. 더 적게 혹은 더 적은 이란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여기 나온 lesser. 우리가 less보다는 좀 자주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little의 비교급 형용사고요. 더 작거나 덜 중요한 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양적 비교를 할 때는 less, 질적 비교를 할 때는 lesser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악마 중 덜 나쁜 쪽 혹은 두 악마 중 더 나은 쪽 둘 다 별로지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 아마도. 여기서 I suppose 하면은 말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을 때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덧붙일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How did we get into this terrible position?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빠지게 됐지?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one thing just led to another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뜻은 a series of events happened, each caused by the previous one.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의 사건들은 그 앞선 사건의 연이어서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것들이죠. 그래서 one thing just led to another라고 하면은 일이 점점 커진다. 일이 점점 꼬이고 있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ne thing just led to another. 다음 문장은 It was such a stupid thing to say to her. 그녀에게 말한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었어. I know I will never live it down.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You think that you have done something bad or embarrassing that people will never forget. 이 말을 하는 당신은 당신이 어떤 나쁘거나 아니면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사람들이 결코 잊지 못할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I will never live it down. 부끄러운 사건이나 실수가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거야. 우리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집에 와서 이불킥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I will never live it down. My boss just congratulated me on my report. Should I ask him for a pay rise now? 내 직장 상사가 내 보고서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 지금 그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얘기해 볼까? 이런 뜻이죠. Yes, go on.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그래, 한번 해봐. 이거는 그 대장간에서 뜨거운 쇳물을 붓고 형태가 갖추어진 쇠를 열이 식기 전에 두들겨야 형태가 잡히잖아요. 그거를 나타낸 말이죠.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뜻 한번 같이 볼게요. Do something immediately while you have a good chance of success. 당신에게 성공할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장 그것을 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는 우리말 속담과 유사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섹션 A의 마지막 문장 보시겠습니다. How are you going to live on such a small salary? 그렇게 작은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이런 말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I don't know, one way or another. 하나의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고 대답을 했죠. You are not sure exactly how yet, but it will happen. 당신은 정확히 어떻게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해낼 거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It will happen 이라는 표현은 원하는 목표나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e way or another. 어떻게든 되겠지. 긍정의 표현이에요. 다음과 같이 또 사용할 수 있어요. I will finish this project one way or another. One way or another. We have to solve this problem.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실제로 영어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다루었던 콘텐츠에서 아니면은 제가 했던 공부들 안에서 그런
특정 표현들이 들릴 때 정말 기쁘고 영어를 공부하는 재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표현들도 꼭 제가 그런 컨텐츠 속에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섹션 B, Prepositional Phrases 함께 보실게요. 전치사구입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분이 좀 무리한 발언을 했어요. 그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대답을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Profits are falling. Do you think I should sack half the staff? 여기서 sack이라고 하면은 해고하다라는 뜻으로 영국식 영어예요. 미국식 영어로는 fire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고 있죠. 해고당하다라는 표현으로는 get the sack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원의 절반 정도를 해고해야 할까요? 라고 의견을 물어보고 있죠. 직원의 절반을 해고하는 거는 파격적이고 부정적인 대처 방법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왼쪽부터 어떻게 대답했는지 볼게요. It's a bit over the top. 이 뜻은 more extreme than is necessary or appropriate. 필요 이상으로 극단적이다.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over the top 하면은 제1차 세계대전 참호전쟁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참호 안에 있던 군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전선이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참호 밖으로 돌격이라고 할 때 over the top 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몸을 숨길 곳 없는 포화 속으로 가라. 이 말은 곧 죽으라는 무모한 명령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좀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고 극단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굳혀진 거고요. 여기서 a bit over the top 이라고 하면은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It's just not on. 맥락 없이 이 문장만 본다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반대하고 있죠. Not an appropriate way of behaving. 허용될 수 없는 행동, 부적절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말은 영국 영어에서 특히 자주 쓰인다고 하고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느낄 때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not on 하면은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다른 예문으로는 You shouldn't treat people like that. It's just not on. 당신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머리 묶은 여자분의 표현 보시겠어요? If I were in your shoes, I wouldn't do that. In your shoes는 직역하면 만약 내가 너의 신발을 신는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신발을 신는 행위를 그 사람의 삶, 입장, 상황을 직접 겪는 것으로 자주 비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내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If I were in your shoes, I wouldn't do that. 제가 만약 당신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 your shoes라고 하는 것은 in your position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It wouldn't be at the top of my agenda. 제가 종이책을 촬영한 걸 파일로 옮겨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 여기 좀 접힌 부분이 있습니다. 좀 왜곡돼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at the top of my agenda라고 하면은 the most important priority for me. 즉, 내 의제의 최상단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을 의미하고요. 수익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직원의 절반을 해고한다는 그 사안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최우선 순위로 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it wouldn't be at the top of my agenda 라는 표현도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이렇듯이 이디엄을 공부하다 보면 그 영어권 국가의 문화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체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 문법책에서 배운 영어를 말하거나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영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phrasal verbs, collocations in use, idioms in use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해야 하는 이유는 좀 더 자연스럽고 풍부한 영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이디엄스 인 유즈 영상이 다른 책을 소개해드린 영상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신나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왠지 유닛 4개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기엔 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음에 Idioms in Use 유닛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이제 다시 Grammar in Use에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 아니면 제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문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새로 오신 시청자분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라플윈드의 영어 공부는 계속 될 거예요. 그럼 남은 하루도 알차고 뿌듯하고 무엇보다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